요즘 은행 창구 앞에 길게 늘어선 줄 보셨나요? 국민성장펀드 가입하시려는 분들입니다. 유튜브나 인터넷에서는 최대 40% 소득공제에 정부가 손실까지 보전해준다며 지금 안 하면 평생 후회한다고 난리거든요. 주변 사람들도 다 가입했다는데 나만 안 하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SNS에는 벌써 가입했다는 인증샷들이 쏟아지니까 불안한 마음에 당장 달려가고 싶으실 겁니다. 그런데 여기 충격적인 계산 결과가 있습니다. 자영업자 김 사장님이 이 펀드에 큰맘 먹고 목돈 3천만 원을 넣는다고 가정해볼까요? 김 사장님은 노란우산 공제 가입하고 경비 처리를 철저히 해서 종합소득세를 거의 안 내시는데 이 경우 계산해보면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금액이 딱 0원입니다. 반대로 연봉 8천만 원 직장인 박 과장님이 똑같이 3천만 원을 넣으면 세금 환급으로 30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습니다. 똑같은 상품인데 왜 이런 극단적인 차이가 생길까요? 정답은 간단합니다. 이 상품은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. 5분만 집중해주세요. 지금부터 은행 창구 직원도 설명 안 해주는 결정적인 숫자 계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국민성장펀드의 핵심 혜택은 딱 3가지입니다. 3천만 원까지는 40% 소득공제를 해주고 배당 소득은 9.9%로 낮게 과세하며 손실이 나면 20%까지는 정부가 먼저 책임진다는 거죠. 숫자만 보면 정말 좋아 보입니다.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넣으면 1,200만 원을 소득에서 빼준다는 건데 세율이 15%라면 세금으로 180만 원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.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이라면 정말 솔깃한 숫자거든요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. 소득공제가 정확히 뭔지 아시나요? 소득공제는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번 돈 중에서 일부를 세금 계산할 때 빼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애초에 낼 세금이 없거나 적으면 공제받을 것도 적어진다는 뜻이에요.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하고 경비 처리 철저하게 해서 종합소득세를 거의 안 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. 이런 분들이 국민성장펀드에 3천만 원을 넣으면 18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? 안타깝게도 환급받을 금액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을 수 있습니다. 이미 낼 세금이 0원인데 소득을 백날 깎아줘봐야 나라에서 나한테 현금으로 돌려주지는 않거든요. 결국 혜택은 단 1원도 못 받는데 5년 동안 귀한 사업자금만 꽁꽁 묶이는 겁니다.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이 펀드는 만기가 5년이고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3년은 보유해야 하거든요. 만약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어떻게 될까요? 지금까지 받았던 감면세액을 전부 토해내야 하고 거기에 가산세까지 물립니다. 혜택을 제대로 못 받았는데도 페널티는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. 매달 매출이 들쑥날쑥한 자영업자분들, 현금 흐름이 중요한데 이 돈이 5년 동안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? 갑자기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대출 이자는 높고 정작 내 돈은 펀드에 갇혀서 못 쓰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. 은행은 그때 가서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고 얘기하겠죠. 그럼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는 무조건 이득일까요? 이것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.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. 같은 돈을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얼마나 더 벌 수 있었는지를 계산해보는 거예요. 냉정하게 숫자로 비교해볼까요? 과거 유사한 정책펀드였던 뉴딜 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이 2%대였고 정부는 기준 수익률을 6%로 제시했지만 현실적으로 연평균 3%에서 5% 정도로 보수적으로 가정해봅시다.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넣고 연 4% 수익률을 기록한다면 3년 뒤 약 3,370만 원이 되고 여기에 소득공제 환급액 180만 원까지 합치면 총 3,550만 원으로 꽤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. 하지만 똑같은 돈을 미국 S&P 500 지수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?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? 미국 S&P 500 지수는 지난 수십 년간 연평균 10%에서 11%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. 물론 최근에는 앞으로 조금 낮아질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역사적 평균보다 낮게 잡아 연 7%만 가정해도 3년 뒤 약 3,675만 원이 됩니다. 국민성장펀드가 총 3,550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세금 환급은 없지만 원금 자체가 100만 원 넘게 더 불어나는 거예요. 5년, 10년으로 기간을 늘려보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집니다. 투자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차이가 커지는 거죠. 여기에 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. 국민성장펀드는 5년 동안 묶여 있지만 일반 투자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. 시장이 크게 떨어졌을 때 대응할 수도 있고
반대로 급등했을 때 수익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. 투자에서 이런 유연성은 정말 중요하거든요. 국민성장펀드는 국내 첨단 산업 기업들에 투자합니다.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좋은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S&P 500 지수는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엔비디아, 테슬라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까지 포함하죠. 단순히 국내 시장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으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. 손실 20% 보전이라는 말도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. 펀드 가치가 떨어져서 마이너스 20%까지 손해를 보면 그 부분은 정부가 메워준다는 뜻입니다. 하지만 그 이상 떨어지면 본인이 감당해야 하고 최소 3년 동안 묶여 있으니까 대응할 방법도 제한적이에요. 자,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? 누가 이 펀드에 가입하면 실제로 이득을 볼까요? 연봉이 높아서 세율 구간이 높고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는 직장인이나 사업자는 소득 공제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연봉 7천만 원 이상으로 세율 24% 이상 구간에 있는 분들이라면 소득 공제 금액이 정말 크게 느껴지겠죠. 거기에 5년 동안 절대 안 쓸 여유 자금이 있다면 고려해 볼 만합니다. 반대로 누구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까요? 사회초년생이거나 소득이 낮아서 애초에 낼 세금이 별로 없는 분들은 소득 공제 혜택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습니다. 자영업자 중에서도 경비 처리를 잘해서 결정세액이 거의 없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. 특히 현금 흐름이 중요한 소상공인이나 프리랜서 분들은 정말 신중하셔야 합니다. 매달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데 돈을 최소 3년 동안 못 쓰게 만드는 건 부담스러운 선택일 수 있거든요. 그럼 다른 선택지는 뭐가 있을까요? ISA 계좌를 한번 알아보세요.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국내외 주식, 펀드, ETF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고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.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,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거든요. ISA도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긴 하지만 내가 처음에 넣은 원금만큼은 언제든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어요. 수익금만 3년 동안 보유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죠. 현금 흐름이 중요한 자영업자분들에게는 훨씬 안전한 비상구가 있는 셈입니다. 여기에 S&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미국 지수 추종 ETF를 매달 꾸준히 모아보세요. 배당금도 재투자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불어나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실제 데이터를 보면 미국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. 재테크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해야 합니다. 내 소득, 내 세금, 내 현금 흐름, 내 투자 목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죠. 광고에서 좋다고 한다고 은행이 권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. 내게 맞는지가 중요한 거예요. 국민성장펀드 판매 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입니다.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목표 모집액이 6천억 원인데 선착순 모집입니다. 은행들은 지금 마감 임박이라며 서두르라고 하지만 조급한 마음이 들더라도 차분하게 내 상황을 계산해보고 충분히 숙고한 뒤에 결정하셔야 합니다.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원칙입니다. 남들이 열광할 때 한 발짝 물러서서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.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. 욕망을 통제하고 이성으로 투자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계속 올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욕망과 이성의 경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